안녕하세요. 우리 사연 나누기의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언젠가는 마주하게 될 수 있는 그래서 더욱 마음 아픈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치매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사랑하는 가족이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 그 가족들이 겪는 고통과 딜레마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아버지를 잃고 홀로 지내시던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고 1년간 정성껏 모셨지만 결국 요양원에 모실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한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집에 가고 싶어요. 왜 나를 여기 두고 가려고 해요? 어머니의 간절한 목소리를 뒤로하고 돌아서야 했던 큰딸. 그 마음이 어떠했을지, 그리고 그 선택이 정말 최선이었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이야기를 통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어려운 선택도 사랑의 표현일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49세 큰딸 이미정 씨가 직접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9세가 된 이미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하게 되어서 솔직히 많이 떨리고 마음이 아프기도 해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7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이었죠. 그때 어머니 연세가 68세셨는데 50년 가까이 함께 사신 남편을 갑자기 떠나보내신 충격이 정말 컸어요. 아버지 장례식 때도 어머니가 나도 같이 데려가지 왜 나만 두고 가냐고 우시면서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처음 1, 2년은 괜찮으셨어요. 저희가 자주 찾아뵙고 동네 친구분들과도 어울리시면서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 가시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는 원래 정정하시고 기억력도 좋으셨어요. 전화번호도 다 외우시고 약속도 절대 잊지 않으시고 그런 분이셨는데 3년 전부터인가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거였어요. 가스불을 끄는 걸 깜빡하신다거나 같은 말씀을 여러 번 하신다거나. 저희는 나이 드시니까 그럴 수 있지 생각했어요. 누구나 나이가 들면 깜빡깜빡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점점 더 심해지시더라고요. 길을 잃어버리시기 시작했어요. 30년 넘게 사신 동네인데 집을 못 찾고 헤매시는 거예요. 동네 분들이 전화해서 어머님이 여기서 계속 울고 계시는데 집이 어디냐고 하시면 뛰어가서 모시고 오고 때로는 경찰서에서 모셔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를 못 알아보시는 날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떤 때는 당신이 누구야? 왜 남의 집에 들어와? 라고 하시고. 그럴 때마다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특히 밤에 더 심해지셨어요. 한밤중에 옷을 다 입고 나가시려고 하면서 회사에 가야 해, 늦었어라고 하시거나 집에 가야 해라고 하시면서 이미 본인 집인데도요. 2년 전쯤에 정말 심각한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집에서 나가셔서 하루 종일 못 찾은 거예요. 저희가 온 동네를 다 뒤지고 경찰서에도 신고하고 그러다가 밤늦게 10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어요. 그때 병원에 모시고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중등도 단계로 진행된 상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진단서를 받고 나니까 너무 충격이 컸어요. 동생들과 상의해서 어머니를 혼자 두면 안 되겠다고 결정했어요. 제가 큰딸이고 그나마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저희 집으로 모시기로 했죠. 처음에는 괜찮을 줄 알았어요. 어머니도 처음 며칠은 딸 집에 놀러 왔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제 남편도 아이들도 할머니를 좋아했고 다들 협조해줬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치매가 진행되면서 어머니의 성격도 많이 바뀌셨어요. 원래 온순하고 착하신 분이었는데 자꾸 화를 내시고 의심을 하시고 특히 저를 가장 많이 힘들게 하셨어요. 제가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았어요. 내 물건을 훔쳤다, 내 돈을 가져갔다, 왜 나를 가둬놓냐. 밤에는 더 심했어요. 거의 매일 밤 2-3시간마다 일어나셔서 집에 가야 해, 엄마를 찾아야 해라고 하시면서 나가려고 하세요. 그러면 저도 잠을 못 자고 계속 지켜봐야 했어요. 낮에는 계속 따라다니셨어요. 화장실 갈 때도 요리할 때도 잠깐이라도 안 보이면 불안해하시고 소리를 지르시고 그런 생활을 1년 정도 했을까요? 저도 점점 지쳐갔어요.
남편은 이해해 주려고 노력했지만 아이들은 할머니가 밤에 소리를 지르면 무서워했어요. 큰 아이는 엄마 할머니가 왜 이렇게 변하셨어? 라고 물어보는데 할머니가 아프셔서 그래 우리가 이해해 드리고 보호해 드려야 해 라고 대답해 줬지만 앞날이 막막했습니다. 정말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어요. 6개월 전쯤이었는데 제가 잠깐 마트에 다녀온 사이에 어머니가 집을 나가신 거예요. 고등학생인 큰아이가 학원에서 돌아와서 할머니가 없다고 연락했을 때 정말 식은땀이 났어요. 다행히 동네 파출소에서 발견됐는데 어머니가 딸이 나를 가둬놓는다. 도둑이 내 돈을 다 훔쳐갔다고 하시면서 경찰관들이 저를 의심스럽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정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1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모셨는데 이런 오해까지 받아야 하나 싶어서 남편과도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게 보였어요. 아이들도 집 분위기가 어수선하니까 예민해지고 그리고 제 건강도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제대로 잠을 못 자니까 면역력이 떨어지고 스트레스 때문에 위염도 생기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러다가 간병인이 먼저 쓰러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동생들과 진지하게 상의를 했어요. 둘째 동생은 언니가 너무 무리하고 있다. 이제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어요. 막내 남동생도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 같다고 하고 처음에는 정말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자식이 셋인데 어머니를 남에게 맡겨야 하나? 요양원에 모시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그런 생각들이 계속 들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더 이상 감당하기가 어려웠어요. 어머니의 상태도 점점 나빠지고 있었고 저희 가족들도 한계에 달했고 그래서 정말 마지못해 요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집 근처에 있는 곳들을 다 가보고 시설도 확인하고 직원들도 만나보고 그 과정이 정말 괴로웠어요. 마치 어머니를 버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매일 밤 울었어요. 3개월 전에 결국 요양원에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집에서 15분 거리에 있는 그나마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정했죠. 그날 아침 어머니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사실대로 말하면 거부하실 게 뻔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아팠지만 잠깐 병원에 가자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왜 병원에 가야 해? 아픈 데 없는데. 하시면서도 따라 나오셨어요. 차 안에서 어머니가 여기가 어디야? 어디 가는 건데? 하셨을 때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미워졌어요. 요양원에 도착해서 직원분들이 나와서 맞이해 주시고 어머니 방으로 안내해 주시는데 그때 어머니가 눈치를 채신 거예요. 여기가 어디야? 나 여기 있기 싫어. 집에 가자. 미정아, 나 집에 가고 싶어.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어린아이처럼 울면서 제 손을 꽉 잡고 계시더라고요. 엄마를 왜 나를 버리려고 해? 내가 뭘 잘못했어? 집에 가자, 응?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저는 그냥 주저앉고 싶었어요. 이게 맞는 건지 정말 이렇게 해야 하는 건지. 요양원 선생님이 처음에는 다 그러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며칠 있으면 적응하세요라고 하셨지만 그게 위로가 되지 않더라고요. 동생들은 누나, 이게 최선이야. 어머니를 위해서도 이게 더 나은 선택이야. 라고 했지만 어머니 짐을 정리해드리고 방을 둘러보고 그러는 동안에도 어머니는 계속 집에 가자고 하셨어요. 마지막에 돌아서야 할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어머니가 문 앞까지 따라 나오셔서 미정아, 나 여기 두고 가지 마. 나 혼자 있기 싫어. 하시는데 그 순간 정말 발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돌아서야 할지, 어떻게 그 자리를 떠나야 할지. 결국 직원분이 어머니를 달래시는 사이에 급하게 나왔어요. 주차장까지 오는 동안 어머니 목소리가 계속 들리는 것 같아서 뒤돌아볼 수가 없었어요. 차에 앉아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동생들도 같이 울고 우리가 정말 나쁜 자식들인 것 같았어요. 첫 일주일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매일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이 계속 우시면서 집에 가겠다고 하신다. 식사를 하지 않으신다. 밤에 잠을 주무시지 않는다. 그때마다 달려갔어요. 가면 어머니가 왜 나를 여기 둬? 나 집에 가고 싶어. 하시면서
정말 원망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시더라고요.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내가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밤마다 잠이 안 와서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 생각만 났어요. 2주 정도 지났을 때부터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요양원 선생님들이 정말 잘해 주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도 해주시고 산책도 시켜주시고 그리고 다른 어르신들과도 어울리기 시작하셨어요. 어머니와 비슷한 상황의 분들이 많으시니까 서로 의지가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3개월이 지난 지금 어머니는 많이 안정되셨습니다. 물론 아직도 가끔 집에 가고 싶다고 하시지만 예전처럼 심하게 우시지는 않으세요. 무엇보다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니까 식사도 잘하시고 약도 제때 드시고 집에 계실 때보다 오히려 더 체계적으로 관리받고 계세요. 이제는 거의 매일 뵈러 가요. 처음에는 죄책감 때문에 매일 갔는데 지금은 어머니를 보고 싶어서 가는 것 같아요. 어머니도 저를 보시면 좋아하세요. 우리 딸 왔네라고 하시면서 손을 잡아주시고 그럴 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양원 생활도 나름대로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놀이치료도 받으시고 음악치료도 받으시고 집에서는 해드릴 수 없었던 것들이죠. 물론 아직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가끔 어머니가 집이 그립다고 하시면 여전히 가슴이 아프지만 이제는 이것도 사랑의 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려고 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결정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도 더 좋은 보살핌을 받고 계시고 저희 가족도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고 하지만 여전히 가끔은 후회가 됩니다. 좀 더 노력해 볼 걸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하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책하지 마세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리고 요양원에 모시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더 체계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 우리도 건강해야 어머니를 더 오래 볼 수 있어요. 간병인이 쓰러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매일 어머니를 찾아뵈면서 느끼는 건데 사랑하는 마음은 어디에 계시든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죄책감에서 벗어나니까 더 편한 마음으로 어머니를 대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그리고 미안해요. 치매 환자 부모님과 모시는 많은 자제분들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하며 힘내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이미정 씨의 깊은 사랑과 고민이 담긴 이야기였습니다. 치매라는 질병 앞에서 가족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심리적 고통,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려야 하는 어려운 결정들. 이는 고령화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마주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이 사랑에서 출발한 것이라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양원에 모시는 것이 결코 부모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며 때로는 더 나은 보살핌을 제공할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하여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선택은 사랑에서 나온 것이니까요.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들이 있으니 필요하시면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해주신 이미정 씨와 어머님,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 계신 모든 분들께 위로와 응원을 보냅니다. 다음 회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공감과 위로가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